수상을 받으셨고요. 우리 양자에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다 마스터를 하셨어요. 우리 여기 아연 사장님도 하셨고 이준부장님도 하시고 또 없나? 현기 씨도 안 오시고 7명 정도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강의는요. 내가 만약에 식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다음에 우리 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오해해 주실 거예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3시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2시간으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재심칠이 이래지면 아마 2시간이 끝나고 눈이 꽉 떠져서 뭔가 리액션이 좋으면 3시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아마 하시니까 우리 강사님 소개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분이시죠. 나머지는 굉장히 막강한 재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이제 아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양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됐을까? 비디오 촬영을 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찍어서 되시면 나가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영양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사실 그때는 영양도 아니었죠. 제가 보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애가 셋이에요. 남자애가 셋이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주 건장한 에너지 왕성한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꼬맹이 때 이제 저는 솔직히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미국에서 하도 이제 오래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독신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뜻있는 일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고 느닷없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되게 아프네. 너무 신비로운 거죠.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 인공지능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앞서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화형으로 말도 하고 감정도 전달하고 하는 그 파트에 이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런 전공자로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한참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몸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몸이 좀 충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오래 있으니까 한 10일을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있으니까 몸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제 충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노티스했던 게 뭐냐면은 라면을 제가 어떻게 요리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 개념이 있었으면 시간이 없을 이유도 없었고 요리를 못할 이유도 없었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고 이러니까 잘 먹었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저는 별로 그렇게 먹는 거 욕심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잘 지냈는데 미국에 가니까 갑자기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먹었어. 아무렇게나 그냥 때우기식을 해서 한 3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라면을 어떻게 샀냐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라면을 종류별로 사. 그러다가 처음에 박스를 들여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5개 소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럼 종류별로 사니까 한국 라면, 미국 라면, 일본 라면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느낌이 다르게 순한 맛, 매운맛 막 돌려가면서 하니까 한 3년을 먹으니까 맨날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먹었다는 얘기지. 3년을 먹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먹으면 그냥 설사하고 먹으면 설사하고 계속 이제 이 상태가 되고 제가 굉장히 제 별명이 순둥이였을 만큼 아주 순둥순둥한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계속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영양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중요한 걸 우리는 왜 안 배우고 살았을까?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생물 시간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은 부인하겠지만 분명히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같은 거 보잖아요. 미토콘드리아도 나오고 ATP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뭐 덧셈과 뺄셈 그러다가 미분적분이 중요한 줄은 알았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업 구해야 되니까. 근데 영양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대충 지나가 대충. 제가 이제 아까 돌아와서 이제 그리고 제 몸도 잘 못 돌봤는데 이제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아픈데 제가 가만히 이제 어쨌든 과학자니까 관찰을 하거든요. 과학자는 아주 철저하게 관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나지? 그러면 대안책은 뭐지? 나와 있는 대안책 중에 좋은 대안책은 뭐지? 그럼 나는 선택을 지난번보다는 더 좋은 선택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감기에 걸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애 많이 키우셨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증상. 네, 그렇죠. 처음엔 내비둬봐. 근데 그러다가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 나를 그러니까 잠을 설쳐. 그럼 어떻게 하죠? 아유 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네, 약을 처방하죠. 근데 거의 90% 이상 이제 못 견디고 병원에 왔으니까 거의 다 항생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먹으면은 이게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아리까리해. 근데 조금 이제 덜 고치고 내가 마음이 조금 나뭘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루틴이? 네, 그 다음은 장염이 걸려요 애들이. 그래서 자꾸 설사를 해. 그래서 장염은 왜 걸리지? 저도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장염은 왜 걸리지? 그러면 이제 장염이 한참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막 설사를 해. 미치는 거죠. 한 감기 한 2주 고생하고 장염 걸리고 그러면 그것도 염증이니까 심하면 또 병원에 가면 또 뭘 처방하죠? 항생제 처방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돌아가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한테 굉장히 유명하다는 의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애들이 왜 아픈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처방하는 약 가지고 얼른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종합병원이었고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아프니까 유명하시다는 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거는 제가 설명하신 대로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 다음번에 다시 찾아가서 제가 애 낳을 때 되게 정신없이 키웠거든요. 박사님,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 그래도 박사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책이라든 뭐든 정보를 좀 추천해주세요. 그냥 제가 하시라는 대로 그냥 애들 하고 아프면 다시 오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솔직히 저한테 딱히 뭘 잘못한 건 없었고 제가 상황을 보아하니 거기가 대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아봐야 의사분들이 평균 환자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그 고체는 애들을 데리고서는 그 대기실에서 1시간을 치닥거리다가 들어가서 3분 만나서 결국 항생제 처방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한반복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궁금해지지. 안 되겠다 이제. 생명만 생긴 것도 아니고 둘째도 나오고 나는 생명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낳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낳는 데까지 가야지. 시작을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3마리나 낳는데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 키우면서 볼 수 있는 건 건강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건강 프로그램이나 건강 책을 봤죠. 그러다가 제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미국 글로벌 회사의 영양제 회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사업적 법률적인 걸 진행하는데 제가 통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3박 4일 동안 일정을 같이 하면서
영양에 대해서 알아버렸네.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단시간에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구조화시키는 게 제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의 모든 걸 다 묻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박 박사로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의아했던 거는 근데 왜 나는 이걸 여태까지 몰랐고 사람들도 모르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구조화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한다?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면 둘 중에 하나를 하죠. 네, 약 처방을 하든가 수술을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걸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거의 다 약 처방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내면 화내죠. 여러분 미국에서 안 살아보셨죠? 대부분. 미국에서 가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서 반나절 기다려. 그리고 처방을 잘 안 해줘. 약을 잘 안 줘.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 금방금방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중요해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0여 년 넘게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 제가 정박 박사니까 이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파는 건 잘해요. 그래서 잘 파고 이걸 좀 쉽게 구조화해서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러면 여러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그 인발부됐던 그 프로젝트와 그 영양을 만드는 그 일이 그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병원 전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되시는 모든 분들이 의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를 바꿔가면서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고 내일은 그 내과 의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저기 비뇨기과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각 과에 기존의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양이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상대할 때는 저랑 같이 갔던 팀장님이 얘기하죠. 박사님 오늘 대화 중에 그 조사만 빼놓고 다 영어셨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냐면 조금 신뢰감 있게 정보를 들을 수 있으려면은 왜 우리 그런 느낌이지, 영양 따위가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게 되게 심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좀 설득하고 이것을 같이 환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가장 최신 논문에 근거를 해서 어떤 뉴트리션이 어떤 부분에 도움을 되는데 기존의 약과 기존의 수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뭘 도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더라도 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더 예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고, 제가 소장님은 찾아왔어요. 누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분이 계시는데 거기가 아주 용한 아들 아니고 잘 가르친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진짜세요. 제대로 너무 왜냐면 이거를 병원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영양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 몸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가 있고, 물론 개인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들 개인용을 쓰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쉽게 잘 설명을 하셔서 이분 진짜네. 그러면 이분의 노하우를 제가 좀 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소장님을 만나게 됐고, 말씀드렸던 저는 배울 때는 착실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마쳤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사로서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소개가 길었네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영양을 이해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네,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무슨 영양이나 이런 걸 언급한 건 아니니까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이 있어요. 메디컬 저널. 나중에 쳐보세요. 란셋, LANCE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근데 그 저널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실려요. 근데 그 논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랫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뭐를? 사망 원인. 사망 원인이 뭘 것 같으세요? 질병. 네, 질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질병이 쫙 나왔어. 질병이 쫙 이제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거 뭐 있죠? 가장 많다. 또 심혈관 질환, 그죠? 네, 그리고 뭐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거. 근데 가장 많은 원인들을 보니까 이제 주로 이런 질병인데 그러면 이 질병이 왜 생겼지? 그래서 그 사망 원인의 사망 원인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 얘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뭘까요? 비슷한 조금 암수. 더. 인아웃. 이것 때문에 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나면 오늘 배울 거. 들어오고. 영양이, 뉴트리션이 어떤 주요한 영양들이 어떤 건 너무 불필요하게 넘쳤고 어떤 건 들어와야 될 것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말하자면 이때 너무 과잉했을 때 얘를 적절하게 밸런싱하고 너무 부족했을 때 얘를 적절하게 밸런싱 했더라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까?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망은 preventable, 예방 가능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문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망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네, 영양소가 들어와요. 근데 어떤 영양은 너무 과잉이 돼서 문제였고 어떤 영양은 너무나 부족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잘 챙겨 드시고 어떤 게 넘치는지를 알아서 좀 덜어 드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종류 사망을 늦추거나 또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졸리시더라도 이 시간이 마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졸리시더라도 잘 참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재수강을 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인지공학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도움을 좀 드리면 이거를 내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다 하면 다 날아가요. 이게 거쳐지나. 그리고 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괜찮아요. 그죠? 강의는 내 귀를 지날 뿐 아니고 이제 얘를 딱 잡아 놓으려면 머리를 약간 긴장시키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긴장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요강이 끝나면 바로 딴 데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처럼 들으세요. 네. 그렇게 뇌를 내가 요거 저거 들은 다음에 바로 가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듯한 마인드로 들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슈슈슈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중간에 잠깐 시켜볼 건데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아침에 활성산소 배우셨어요? 네, 배우셨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활성탄소가 뭐야?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왜 중요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자, 제가 3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5분씩 쓰시면서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분 30초를 채우세요.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 둘씩 짝지세요.
앞뒤로요. 보셔도 돼요. 본인이 필기하는 거 보셔도 돼요. 잘 말하셨어요? 네,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1시간 동안 우리 한국말로 떠들어가고 그러면 막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얘기해서 그러면 갑자기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그런 느낌. 그죠?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따가 제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아침에도 배우셨다 하니 한번 가볼게요. 활성산소가 뭔가요? 자, 일단 내 짝꿍 진짜 설명 잘한 것 같다 있으신가요? 아니, 안 시킬게. 안 시킬게. 알겠어요. 자, 활성산소가 뭔가요? 같이 한번 대답해주세요. 오토마이너스. 네, 오토마이너스? 활성산소 중에 하나죠. 그죠? 활성산소 뜻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활성산소가 뭐죠? 산소 찌꺼기. 네, 산소 찌꺼기예요. 산소 찌꺼기가 무슨 뜻일까요? 뭐 하면? 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 뭐를?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산소가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이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그만큼 산소는 우리 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산소를 쓰면 많이 쓸수록 찌꺼기도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산소를 안 쓰면 돼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100%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적정량의 활성산소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죽이고요, 이렇게 안 좋은 데도 처리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양의 산소가 흡입이 되면 여기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는 산소 찌꺼기가 발생을 하는데 얘가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딱 말을 들으시면 돼요.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활성산소래잖아요. 가만히 안정돼 있을 것 같아요? 불안정할 것 같아요? 불안정. 네, 활성이 돼서 우리도 애들이 활성화돼 있으면 밤에 잠 안 자고 확 돌아다니고 막 큰 소리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활성산소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멀쩡히 잘 있는 다른 세포와 분자에 가서 뜯어와요. 전자를 뜯어와요. 뜯어와서 부딪혀도 얘 구조가 깨져.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얘도 갑자기 좀비처럼 문제가 되고, 여기 있는 걸 빼와. 그럼 뺏긴 얘도 좀비처럼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런 구조면 그닥 그렇게 문제가 덜 되는데, 얘가 불안정한 형태로 라디컬 아주 급진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소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폭력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망치고 망가뜨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떤 분들 보니까 저기 표를 막 짚으면서 우리 원장님처럼 얘기 설명을 하는데 저기 두 번째 표를 보세요. 두 번째 표에 보면은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요인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 스트레스, 과식, 혹시, 야식, 술, 담배, 양용, 과다한 운동,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자파, 자외선, 세제증후군, 경기도, 인성, 식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들어와서 뭔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먹으면 조금 먹었을 때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죠. 먹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동물들도 아프면 잘 안 먹습니다. 이유는 먹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고 면역 쪽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너무 꾸역꾸역 먹으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양 솔루션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 있을 때보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보다 떠드는 제가,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달릴 때, 운동할 때, 격할 때 산소를 그래서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씩씩해져. 예, 그러니까 교감이 확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피가 팽 돌면서 한 대 칠 수도 있고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돌면서 몸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긴박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몸이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이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저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이때 문제가 되는 거. 이게 불안정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세상에나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감염병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되게 전염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고 생각해서 엄청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는데 저 밑에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네. 존스 홉킨스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질병 몇 가지? 3만 36,000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세균 바이러스 진화, 주로 이제 감염되거나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종류는 몇 퍼센트? 10%. 그 외에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이시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주로 뭐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어떻게 하면 된다? 좀 줄이면 돼. 맞아요. 활성산소를 좀 덜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영양의 도움을 받는 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렇게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생활 습관, 식습관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그렇게 맘대로 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예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받습니까? 받죠. 지금도 비싼 돈 냈는데 끝까지 앉아 계셔야 돼요. 그죠? 머리 돌리면 머리 안 돌리는 것보다 산소 많이 씁니다. 뇌가 지금 거의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하는데 우리 에너지 50% 뇌에서 뺏겨가요. 엄청나게 뇌가 씁니다. 근데 밥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으로 나를 쓰려니까 좀 올리는 거야. 얘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 도구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얘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높이 할 때는 밥량을 조금 줄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다음 이거 기억이 나도 다음번에 조절 잘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활성산소는 자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생성됐을 때는 수없이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90%의 질병 원인이 활성산소와 연관돼 있다는 거를 이제 미국의 가장 저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의과대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대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뇨 같은 병도 실제로 당뇨 자체 하면 그냥 혈관 속에 이 당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만요. 활성산소가 일어나서 이 활성산소가 얘네들 치고 다니면서 당화시키고 산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지방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사실 죄가 없어요. 하는 일이 많아요. 나중에 중국 고급 들어가시면 배우시겠지만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걔가 산화되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괴물로 변하는 좀비처럼.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뭔지 설명을 하고 그럼 왜 중요해? 아 이렇게 우리가 걸리는 수만 가지의 그야말로 36,000가지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의 질병의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인 걸로 밝혀졌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설명하셨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활성산소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관리를 처음에는 안 생기게
덜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이 발명이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어두워지면 자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10시, 12시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들 많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산속에 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이제 미세먼지가 안 오나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독하고 안 좋은 거를 우리 몸에 처리하는 기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독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활성산소도 이제 일종의 독성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항산화 효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항산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요. 억시다티브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는 과정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항산화가 있어요. 근데 항산화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뭘 만든다? 항산화 효소를 만든다. 뭘 만들까요? 효소는? 영양소 중에 뭘로? 단백질, 비타민. 네, 맞아요. 단백질로 만드는 거. 단백질로 만들 때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항산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먹어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기본 기능을 갖고 바깥에 있어도 되는 건 바깥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아마 그 모든 것을 우리 몸에서 자가 합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다르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우리 몸을 갖고 있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게 인체 공부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서점에 가시면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사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오늘 뭐 배우냐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배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영양이 다예요. 자, 그러면 왜 인체와 영양의 이해를 배웠는데 갑자기 활성산소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갔는지 한 놈을 길게 골라패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을 인체와 영양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를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질병의 90%가 활성산소하고 영향이 있는 걸까?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 또는 산소 찌꺼기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산소를 쓰면 뭘로 바뀌죠? O2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아까 누가 O2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굉장히 불안정한 O2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뭘로? 항산화 효소로. 뭐죠? 네, SOD.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슈퍼, 왠지 날뛰는 거 같지 않으세요? 슈퍼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소인데 날뛰는 산소. 얘를 디스뮤타제, 억제시키는. 내가 SOD예요. 그래서 근데 SOD는 뭐가 필요하죠? 네. 이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봤더니 이 효소를 만들 때 아연, 불이, 망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얘를 돕는 조효소.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원과 그 다음에 얘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인 아연, 불이, 망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와 영양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인체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데 그 1차 방어선이 SOD예요. SOD는 얘를 공략해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얘가 총이라고 치면 총알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아연, 구리, 망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이고 망했네 이게 없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SOD는 반드시 아연, 구리, 망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 1차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죠? 네, 과산화수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인 그 억시즌 스피시스 ROS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종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살았는데 또 살아남은 애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뭘로 처리하면 되죠? 카탈라제, 네, 카탈라제. 그리고 또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 야, 이거를 다 해오신 여러분들은 승자. 돼 있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H2O2는 또 다시 우리 몸에서 얘를 처리하는 전담반이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카탈라제고 하나는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듭니다. 근데 얘도 조효소의 도움이 필요해요. 카탈라제는 뭐가 필요하죠? 철. 그럼 이거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네, 철이 안 들으면 까탈스러워진다. 그죠? 카탈라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 셀레늄이 꼭 필요합니다. 미네랄이어마. 이 셀레늄이 어디나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철분, 즉 여기까지 지금 필요했던 조효소만 해도 뭐죠?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영양소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미스터리. 전체가 미네랄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미네랄만 있으면 활성산소가 재개되겠구나. 1차적으로 방어돼요. 2차도 방어돼요. 3차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OH, 그다음에 1O2. 요 세 번째 독성산소라고 알려져 있는 얘를 처리할 때는 이제 저희 더 이상 전담반이 다 소진됐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A, C, 네,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 네, 그 영양소에는 비타민이 비타민 A, C, 필요해요. E.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ACE라고 알려져 있는 ACE, 또 폴리페놀, 비타민 B1, 네, 그리고 비군, 네,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보호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우리가 잘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주주주주주주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정보여갖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시 볼게요. 활성산소는 왜 생긴다고요? 산소 수질이 많으면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산소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생긴다. 근데 활성산소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 안 된다? 빨리 처리를 해야 돼.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얘가 난동을 피워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그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가? 항산화 효소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1차, 2차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O2가 O2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이때 필요한 전담반이 누구? SOD. 네, SOD인데 그때 어떤 총탄이 필요하다고요? 아연, 구리, 망간. 그 다음에 고기들 빠져나간 그 나머지를 소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카탈라제,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철분이 없으면 안 되는 카탈라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 없으면 안 되는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 페루와 로키 산맥과 시베리아를 다 다녀온 아저씨. 저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들으면서 이게 더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시베리아 다 다녀온 아저씨.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외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서 훌륭하게 1차, 2차 세 가지 팀이 나눠서 열심히 방어를 했는데도 또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반드시 뭐에 도움이 필요하다?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바깥에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항산화 영양소 원료는 주로 식물성 영양이에요.
네, 그래서 야채, 과일, 허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 됐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먹거리에 그게 너무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왜 적게 들어있는지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자 끝을 내세요. 토양 자체가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설명해 보세요. 토양이 어떻게 됐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네랄이 필요하면 토양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흙을 퍼먹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흙에는 뭐가 있죠? 기생충도 있고요, 중금속도 있고요, 농약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게 우리 몸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준 애들이 누굴까요? 독일. 식물들이에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한 회사가 있죠. 네, 식물들입니다. 주로 식물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산성을 과연 높일 것이냐, 우리가 땅을 회복시킬 거냐 해서 나라적으로 국민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 땅을 유기농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원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원래 많이 이렇게 식물을 지어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계속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빼먹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원래. 쉬어줘야 얘가 필요한 걸 해요. 저는 제가 농촌에도 한 7년 살아봤거든요. 아기 날 때, 아기 막 키울 때 만투쓰리 날 때 그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좀 모험심이 강해갖고 너무 심심하고 아기를 키우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빈 폐가를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막 다 뜯어고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이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몇 년을 열었다가 떨어졌다가 열었다가 떨어졌다 해서 땅이 정말 벤질벤질한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벌레들은요 정말 독특해요. 정말 통충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집의 감나무가 맛있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보기가 흉했던 게 맛있긴 맛있는데 겉에 막 하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전 농사를 잘 안 지었으니까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안 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 그거 없애려면 11가지 농약 쳐야 돼. 이해되셨죠? 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또 어떤 분도 만나냐면요. 너무 이 농약이 싫어갖고 나는 유기농으로 감나무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감나무 산을 사서 들어가신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포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레가 많아요. 자기만 유기농을 졌더니 옆쪽에서 날라온 애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맞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영양분으로 그것을 지력으로, 그러니까 지력이 좋아지면 여기에 이제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들어가면 식물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안 되겠죠. 그걸 회복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로 되게 유명하신 일본 분도 있죠. 독일 사람들.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는 땅에서 점점 결핍이 나니까. 그리고 근데 보기에는 되게 크고 막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되게 잎이 넓고 크고 잘생긴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질소비를 많이 쓰면 그렇게 돼요. 아주 푸르고 넓게 짙게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연하고 부들부들하고 부들부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소비자가 의식이 높아지면은 이제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마음먹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못난이 과일 같은 거 나오시면 많이 사 먹어 주시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나가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는 거예요. 하나 펴놓고 진짜 오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활성산소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다시는 2번 안 와도 될 만큼 이해가 되시죠? 제 글루타치온 플러스하지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든지 생활의 직결이 있든지 이런 거 좀 연구하고 삽시다. 그리고 이런 걸로 좀 돈 벌게 해주시다. 이런 이제 그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는 거냐면 요 건강에 대한 파트를 배우시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건강 전문가지만 한편으로는 IT랑 비즈니스 컨설팅 같이 해요. 요즘 전공이 그거라서 놀고 있으면 계속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의 CEO들이 50, 60대를 넘어가면서 쓰러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혈관절, 뇌혈관 펴지고 마비 오고 이러면서 검진 받으러 갔다가 급하게 프로젝트 파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만은 이제 IT 계통에 오래 종사했던 분들은 뇌를 쓸 만큼 쓰고 안 움직이다가 60대쯤 되면은 정말 많이 탈이 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고 저거고 하려면 돈을 벌든지 기술을 하든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무조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조직 남자는 평상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가려 먹거든요. 아니, 물론 너무 좋아하죠. 얘네들은 라면 먹으면 짝도 들이고 춤춰요. 오늘 이제 라면 먹는 날에 잘 안 먹였더니 너무 그거 먹는 걸 스페셜하게 생각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교육 감점이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애들한테 영양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초딩, 유치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 걔네들한테 단 거 몸에 나빠 이렇게 하고 애들이 딱 안 먹든가요? 절대로 못 끊어요. 당 중독이 얼마나 센지 마약 중독하고 맘먹거나 더 심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쾌락 중추를 건드리는 당 중독을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단순 지식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애들이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야, 니네 몸에 병사가 있어.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요. 맨날. 나 이거 먹어도 되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뭐 있죠? 콜라. 팝콘 뭐 이렇게 치킨, 팝콘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 학교 앞에서 막 공짜로 나눠주고 엄청 많아요. 보상 음식은 거의 다 몸을 망가뜨려 활성산소를 진짜 많이 내는 음식들을 우리가 보상 음식으로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뭐 기분 좋게 한 번씩은 저도 먹여요. 절대로 근육시키는 거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하면 이제 애들이 그래 눈치는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지 먹으려면 먹어. 네 몸 속에 있는 병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계통이 되고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개체처럼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해하면 끄덕끄덕이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모르겠으면 돌리고 시킬 것 같은 거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인공지능 구현할 때 그거 하는 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게 몇억 달러가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사람처럼 움직이고 눈 깜빡이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눈 몇 번만 안 깜빡이잖아요. 그럼 저하고 대화 못해요. 이상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우리 가시구슴도 알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기대치.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몇 초 이상. 우리는 진짜 웃기잖아요. 그럼 몇 초 올라갔다가 싹 꺼져요. 근데 가시구슴 이상한 웃음이에요. 이거 의미 없는 웃음이에요. 소셜 스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주고받고 호르몬을 내보내고 하면서 정신없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이 인포메이션을 처리하고 저장할 거 저장하고 이제 버릴 거 버리고 그래 글루텐 프로세스는 내가 포기하자. 근데 항산화 효소랑 영양소가 있는 것까지는 오늘 킵. 그래 영양 그래 토양이 중요한 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네 킵. 그러나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정신없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뇌세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이 여러분 눈 딱 감고 있잖아요. 바로 졸려요. 네. 우리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어휘 깨우느라고 지금 별얘기를 다 하는데, 자, 세포하고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 개통이 되고, 우리 개체가 되니까 반대로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가장 하위에서 세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자기 혼자만 잘 살아도 안 돼.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일을 잘 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하는 일은 뭐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니까.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세포를 새로 만들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죠? 세포가 잘 할 수 있도록 영양소와 원료를 넣어주고, 그게 산소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쫙 조사했더니 5대 영양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도 빠지면 죽고, 섬유소도 빠지면 죽고, 그래서 5대였다가 6대였다가 7대였다가 말장난 아니고, 그거 없으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영양소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포 얘기가 나오냐? 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니까? 영양으로 만들어지니까. 세포의 원료 공급원이 뭐니까? 영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체를 이해하려면, 건강과 질병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저장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이 안 되고 지나온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죠? 복잡해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세요, 적으세요. 그래서 됐고, 우리 몸에 뭘로 돼 있다고요? 세포로 돼 있어. 근데 세포에서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에너지를 내는 그 각각의 세포가, 뇌세포, 간세포, 신경세포, 심장세포가 일을 하게 하려면 거기 연료를 떼워서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 세포마다 있는 거야. 몇 개나. 세포 하나당 500개에서 2000개, 3000개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 몸무게는 상당수가 미토콘드리아 무게예요. 네, 놀랍죠. 그거 왜 잘 모르는 것 같지 아세요? 기술이 옛날에 발전이 안 돼서 미토콘드리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IT 얘기를 했지만, IT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전공학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세포가 일을 해야 간도 돌아가고, 뇌도 돌아가고, 심장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세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 공장이 꼭 하나 이상이 아니, 하나가 아니라 세포 하나당 500개 이상씩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내 몸에 기관이, 심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심장 조직이 있는데, 볼을 열어보면 심장 세포가 있는데, 그게 팽팽하게 박힌 건데, 그 세포 하나당 가장 많은 2000개에서 3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당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니까 거기는 에너지 공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 애기 생겼는지, 생명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뭐부터 체크해요? 심장 박동 소리부터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에너지 공장이니까 에너지 공장에서는 원료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결론을 알고 계시죠? 뭐하고 뭐가 있으면 되죠? 산소하고 포도당.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5대 영양소 배운 건 뭐예요? 단백질. ATP가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따라해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는 미국말, 에너지 공장은 이해하기 쉬운 좋은 한국말. 그래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 공장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요. 당연하죠. 인체 세포에서 만드는 에너지 이름이 ATP예요. 에너지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뭐하고 뭐? 산소하고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개만
작동을 하면 조금 뻐거. 그래서 여기에 지직하고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름이 많죠? 코Q10. 다 다른 건지 아셨던 분 정리합시다. 코엔자임 Q10, 그죠? 그리고 그냥 코Q10 또는 그냥 Q10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서 산소와 포도당이 에너지를 ATP라는 걸 만들 때 따닥 촉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쓰이잖아요. 약간의 산소 찌꺼기가 나와요. 이거를 제어하는 역할도 코큐텐이 해요. 그래서 코큐텐은 무슨 역할이 있다? 다시 정신 차리세요. 코큐텐은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뭘 작용하고 촉매제로 작용하고 요때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은 모든 세포가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MIT 출신의 교수죠. 그 유명한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옷감리로 때려부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너무너무 영양소가 중요해갖고 막 그 닥터를 따로 들어막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무슨 영양소 제일 중요한지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랬더니 뭘 꼽았다고요? 코큐텐을 꼽았다고요. 왜냐면 어디에서 쓰이니까. 전부 다 쓰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해갖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막 그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코큐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지막에 ATP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였던 당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기도 하고 당뇨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지 못하고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활성산소에 필요한 영양소 배우셨고, 그죠? 거기에 촉매 이렇게 중간에 코엔자임 역할하는 미네랄 역할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먹어야 되는 과일, 야채, 허브에 들어있는 항산 영양소도 배우셨고,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ATP 생산에 필요한 코큐텐도 배우셨어요. 코큐텐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마지막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이 두 개 다 있다 그랬어요. 훌륭하세요. 버틸만 하세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쉴까요? 네, 10분만 쉬고 갈게요.